저요. 오늘은 차가 별로 안 막힌 것 같아. 먼저 오신 거 보면. 원장님은 몇시 분이세요? 저요? 예. 대략 1시? 12시에서 1시 정도 사이? 그러면 몇 시간쯤이세요? 6시간에서 5시간 사이? 5시간, 6시간 정도? 예. 뭐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신에 자면 푹 잡니다. 잘 잡니다. 이거 녹화는 OBS 하십니까? 저는 그냥 라이브로, 페이스북으로 그냥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네, 이거 하시는 거군요.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소장님. 예. 요즘 많이 바쁘시죠? 모두 다 활동하시느라고 다 바쁘시지 뭐. 그러면 오늘 금요일 독서토를 시작하는 하죠. 유 대표님 뭐 올려놓으셨던데 먼저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일은 제가 사진 공유가 안 돼가지고 그냥 우선 그 1년 책 중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3권 정도인데 좋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하는 건 아니니까 뭐 가려도 들으시고 이쪽이 조금 시끄럽습니다. 여보 소리 좀. 자, 우선은 하나는 요즘 책 쓰기 쪽을 관심들 많으시니까 그래서 앞에 2권은 책에 관한 거, 책 쓰기에 관한 거 그 이야기 조금 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김재근 선생님 강의 GPT 쪽 그거 관련되셨다고 해서 그 책 한 권, 그거 관련된 거 하나 한번 이야기 드려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은 이거는 이제 제목이 거창하잖아요. 책기 풀코스 가이드북 그랬는데 저자 보고 조금 이제 저하고 별로 이렇게 인연이 좋은 분이 아니어갖고 이분이 이쪽 책 아닌데 딱 생각하면서 그분 아닌가 이름만 같나 그랬는데 역시나 맞더라고요. 네. 이제 책을 기획만 되면 이제 자꾸 내시는 분 계세요. 근데 이제 책이 이북으로 그냥 얼른 만들고 4,050원인데 그때 풀코스 가이드북 이래가지고 책을 이제 내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실제 안에 들어가 보면 짤막짤막한 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뭐랄까 책도 많이 읽고 또 항상 이렇게 좀 돈 버는 쪽하고 관련을 많이 짓는 목사님이시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래도 포인트를 그런 부분 포인트에 대해서 본인 생각을 많이 이렇게 짧지만 이제 많이 나열을 해놓은 그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책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이거 읽고 나면 가벼운 마음으로도 내는 책도 있구나. 그리고 짧은 글도 그래도 이렇게 포인트 잡아서 이렇게 했을 때는 요즘은 이런 것도 가능하겠다. 2부까지 가면 이건 종이책은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옆에서 보면 제가 지금 3권 다 일부러 1, 2에서 제 있는 거 그거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굳이 뭐 비용 지불하고 서점에서 산 책을 봤는데 근데 가볍게 이렇게 볼 때는 짧고 빨리 볼 수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이게 참고할 수 있는 책 그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제목, 대비, 내용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책은 이제 약간 대비하느라고 정리했는데 또 한 권은 이렇게 보면 그 비슷해요. 이거는 6,000원인데 근데 여기는 출판사 편집장이 딱 써가지고 여기 이제 책쓰기부터 새 출판까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소개하는 이유가 전화나 뭐 아니면 조경님이나 뭐 요즘 주변에서 들으시는 거 그리고 우리 온라인에서 하는 분위기 이런 걸로 들으시다 보면 좀 놓칠만한 대목이 이 책에는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받으시면 괜찮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안에 보면 우리 실제 종이책 출판해갖고 서점에다 이렇게 내보내는 그 영역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그래도 포인트를 잘 잡아가지고 나와 있고 얘네들 시작도 체크리스트로 일단 시작이 돼요. 체크리스트 2개로 이렇게 시작이 돼서 중요한 포인트들 정리가 좀 잘 된 그런 책이었습니다. 보면서 잠시 이제 생각에 요즘 제가 이북이라든가 오디오북 밀리에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이책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제 원래 출판 조금 관여도 하고 그랬었지만 감이 떨어졌다 그럴까 아니면 조금 그냥 제 신경에서 멀어졌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요 책 보면서 다시 약간 그런 책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내용이고 가볍게 쓰더라도 포인트 잡아가지고 잘 쓰면 책 위에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갈 수는 있겠다. 이런 느낌이 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두 권 다 그냥 밀리에서 있으니까 가볍게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 이렇게 정리하시는 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권은 그냥 필요할 때 이렇게 쓰면 약간 그런 쪽인데 이쪽은 GPT 그러면 요즘 나온 책들이 GPT 관련된 거 뭐랄까 밀리에서 있는 것만 80여 권이 돼요. 단기간인데 지금 몇 달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게 쏟아져 나오고 심지어 바드 있잖아요. 바드도 5월달 들어서 제대로 전개되기 시작한 건데 근데도 그것도 책이 PDF판이 벌써 나와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몇 번 이렇게 뒤져서 보니까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약간 그런 정도였는데 너무 이렇게 막 쓰는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책도 뭐 그렇게까지 깊이가 있다 따지는 아니지만 그나마 GPT 관련된 거 주제를 갖고 쓴 책 중에는 나름 고민도 하고 여러 각도로 이렇게 생각해가면서 좀 쓴 책이 개 중에는 이 책이 제일 낫더라고요. 그래서 소개 안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겠다. 근데 역시 이 책 보면서 느낌은 뭐냐면 이제는 진짜 다른 분야는 몰라도 빨리 변하지 않는 분야는 몰라도 빨리 변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특히 종이책으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계속 바뀌고 새 정보가 날마다 쏟아져가지고 리비전이 되는데 근데 책이 종이책을 노리고 만들어가지고 출판사에 나올 때쯤에는 이미 화책이 돼버리면 이 느낌이 아주 강한 그런 분야가 제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이쪽이었다. 그리고 그 중에 그나마 좀 살아남고 괜찮다 싶은 책이 이 책이었던 걸 보면 역시 책을 쓰려면 자기 경험 그리고 내 관점이라든가 가치관 이런 게 정확하게 드러나는 책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 그냥 바깥에 있는 정보 빨리 수집해가지고 얼른 써내고 이런 거는 그냥 그거는 좋은말 같은 느낌? 우리 사이트 같은 데 만들면 고객센터에 있는 그런 느낌을 버릴 수가 없고 그리고 얼마든지 딴 걸로 대체될 수 있다. 다른 책이나 다른 자료로. 그때 이제 이 책은 보면서 그 중에서 젊은 사람이 쓰긴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좀 담기고 이렇게 하면 책 수명이 조금 길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읽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읽은 책들 중에서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금 관심 있으실 만한 거 이 세 권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책 피기 마무리 시간이 됐는데 저도 좋은 포인트 줬으니까요. 가봐요. GPT 역시 이제 정리를 저도 해왔을 단계인데 도움이 됐을 생각합니다. 네, 다음 공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요즘 뭐, 제가 그 책 쓰는 것도 그렇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음식을 가지고 이제 치료라든지, 음식을 가지고 그 관리하는 이런 쪽이니까 주로 눈에 많이 띄는 게 이런 쪽이라서, 오늘은 지금 병원 없는 세상 음식 치료로 만든다는 이런 제목인데요. 더 부평에 있는 더 필립 요양병원의 그 상영철 그 한의사시거든요. 그 저하고 그 서울대 CEO 과정을 같이 하시는 원장님이신데 줄기차게 오랫동안 제가 만난 지 10년이 넘었으니까 오랫동안 이 일을 하시면서 음식을 가지고 또 그리고 한의학이나 또 그리고 양의학 요걸 이제 접목을 해서 이제 암이라든지 만성병들을 치료하시는 그런 원장님이시거든요. 요렇게 책이 나와 있고, 요건 책은 2016년도에 나왔더라고요. 병원 없는 세상, 음식 치료로 만든다, 요렇게 해서. 여기도 이제 인용한 글귀가 못 고치는 병은 없다, 못 고치는 습관이 있을 뿐이다, 요렇게 이야기해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이야기를 했고요. 간략하게 나누면 제목만 보셔도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인데, 병의 근본 원인은 먹는 음식, 스트레스, 과로, 외부 환경, 독, 뭐 이런 종류고요. 의학은 내부 세포에서, 동양의학은 외부 환경에서 원인을 찾는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내부나 외부는 맞닿아 있기 때문에 문제가 같이 생기는 거. 거의 동물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연 치료를 하잖아요. 약을 먹지 않고 나이가 들어서 죽기도 하고 병이 들어 죽기는 하지만 자연 치료를 주로 하는데 사람은 왜 병에 걸리나? 음식이 세포를 살리고 세포가 살아야 병이 낫는다 이런 표현. 세포에 쌓인 독이 우리를 망가뜨린다. 음식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세포 치료를 위한 비움과 채움, 못 고치는 병은 없어도 못 고치는 습관이 있을 뿐이다. 요게 이제 생활환경, 보통 우리 한방에서 이야기하는 외부 환경, 체질,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건데요.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생활환경에서 독소가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스트레스로 인한 환경 독소, 그리고 우리가 과로, 운동, 뭐 이런 걸로 인한 생활 독소, 그리고 외부 생활 환경에 의한 독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체질적인 거, 우리가 한방에서 이야기하는 사상 체질이다, 발상 체질이다 하는 그런 체질적인 유전적인 독소, 뭐 이런 거를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음식의 독은 거의 모든 병과 관련이 있다고 표현했고,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만든다 그랬고, 언제 먹어야 하는지, 또 저녁에 늦게 먹지 말자, 뭐 이런 부분,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고기나 생선이나 야채나 이런 거를 한 번에 섞어서 먹지 말자. 한 번에 섞어 먹으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소화를 시켜야 되고 속에 고여있기 때문에 안에서 썩는다. 뭐 이런 표현. 그리고 무엇을 먹고 어떤 것을 먹어야 하느냐 했을 때는 튀김이나 인스턴트, 밀가루, 가공식품 이런 것들을 먹지 말자.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아주 쉽게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들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내용은 요게 이제 책 타이틀인데 대부분 타이틀만 읽어봐도 어떤 방향이구나 아실 수가 있고, 또 그리고 내부의 상황들을 쭉 보면 실천 방향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를 너무 과하게 먹지 말자, 저녁에는 또 너무 늦은 시간에 먹지 말자, 뭐 이런 식의 상세한 내용들이 아주 쉽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어렵게 실천하는 형태는 아니라 좋은 습관만 들일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놨고, 한의사는 한방이 좋다, 뭐 예를 들어서 일반 의사들은 신약이 좋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같이 협력해서 우리 체질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우리 몸을 치료해야 된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반 양의들은 한의사들을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우리 고 원장님은 한의사도 똑같이 써주시는데요. 감사합니다. 그 만약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든다면, 한 방에서는 양방 무시하고 또 서로,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열이 나요. 열이 나는데,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이나 이런 진통제로 떨어뜨릴 열이 있고요. 한약으로 떨어뜨릴 약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건데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옆에서 많이 보고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서로의 장점을 잘 살펴준다면 우리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김정성 대표님 부탁합니다. 네. 저는 뭐, 지난주, 이번 주에는 택을 못 읽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공윤수 원장님, 음식은 병원 없는 세상 음식 치료를 한다, 이제,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그 세포에 관련된 거랑, 그 다음에 독소에 관련된 거, 음식에 관련된 거, 이렇게 한데, 사실 세포가 우리 몸을,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 책이 상당히 좀 목차만 이렇게 봐도 또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 먹는 거에 이제 저거 기준이 좀 이대로 기준이 있는데 여기 아까 그 책에 조금 더 그런 걸 알고 이렇게 우리가 음식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그 세포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또 치유가 될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이런 쪽에 상당히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책을 뭐 조금씩은 뭐 보긴 봤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장소장님 부탁할게요. 우리 김종성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저 역시도 뭐 그렇고. 저는 오디오북으로 지금 몇 개 듣는 게 있는데요. 지금 아직은 정리가 좀 안 돼 있고요. 이게 뭐, 하나는 뭐, 당신의 뇌는 쾌적화를 원합니다라고, 이게 호르몬 쪽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걸 지금 읽고 있고, 그다음에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뭐, 글로 표현해보면 어떤 게 있는가라고 하는 책인데, 그건 아직 읽고 있는 중이라, 일단 뭐, 계략적인 건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같이 읽기로 했었던 강사의 마케팅 부분, 그 목차를 한번 오디오북으로는 몇 번 읽었는데요. 목차를 보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저자가 얘기하는 항목 중에 제가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좀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목차를 보면은 이분이 이제 김태혁 강사가 이제 12년 차라고 돼 있어요. 저는 그 연차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내가 강의를 시작한 게 몇 년 됐나 했더니, 농촌진흥 농업기술원에 있을 때, 경기도의 시군을 다니면서, 마케팅의 기본, 그런 거를 교재를 준비해서 강의했던 게 처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3년도부터 했으니까 저도 한 10년 차 되는 것 같은데, 이 12년 차 되는 홍보 마케팅 쪽에 이렇게 저자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어떤 좀 마구잡이식이라 그래야 되나요? 방향과 어떤 세밀한 준비 없이 그때그때 이렇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첫 번째 이분이 이제 쓴 첫번에 첫 강의 콘텐츠를 개발을 해라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첫 장에 나왔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은 경력에서 콘텐츠를 찾아라. 저는 지금 이제 강의를 하는 부제가 이제 몇 곡지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경험에서 나왔던 부분들을 실제로는 강의 콘텐츠로 만들어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좀 그 차별화가 되고 본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얘기를 풀어내는 거기 때문에 자신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실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약간 위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전략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떤 강사의 어떤 그 객관적인 부분을 좀 평가를 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검색되는 강의 제목을 네이밍이라 제가 실제로는 강의 제목을 네이밍을 할 때 스스로 이런 그 검색 툴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을 해서 강의 제목을 붙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주도적으로 제가 이제 뭐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이렇게 모아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도구를 좀 사용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강의 홍보와 강사 브랜딩, 슬로건이나 별명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의 현장을 SNS에 올려라. 이거는 뭐 실시간으로 올리는 건 어렵겠습니다만 끝나고 나서 활동하고 있는 SNS에는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좀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좀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네이버 인물 검색에 이제 등록을 해서 그나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의 영어과 고객 대응. 실제로는 이게 뭐 협업이라든가 어떤 협회 소속으로 해가지고 활동을 할 때는 이 강의 영업이라는 게 실제로는 이게 마음에 안 와닿는데, 실제로 조직을 떠나고 혼자 1인 기업으로 해나간다고 그러면은 어떤 그 협업 스타일이라든지 강의 영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약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은 하나는 꽉 잡아라라고 해서 나름대로 이제 이런 그 기관을 잡고 있는 부분들은 현실에서 좀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계속 바뀌니까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영업을 하고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좀 느꼈고요. 명함을 갖고 다니는 게 지금 좀 명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 세밀한 자기 강의 콘텐츠라든가 명함 한 장에 어떤 그 SNS 주소를 올린다면은 뒷면을 좀 활용을 해서 상황에 따르는 그런 명함들을 좀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봤고요. 강의 실적을 데이터하라. 뭐 엑셀로 지금 작업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구글 쪽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좀 많이 만드는 그런 걸 좀 습관화 해봐야 되겠다라는 걸 좀 느끼고 있고요. 신생품 개발과 확장 전략을 해라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새롭게 개발하고 리뉴얼 하라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빨갛게 해놨습니다만 올해 이제 실천하고 있는 게 지금 상반기에 준비를 해서 지금 그 웰다잉 쪽에 어떻게 첫 번째 그 대명단이 80등을 했습니다. 새로운 거를 좀 준비하고 또 이렇게 온라인 어떻게 줌으로 했습니다만은 온라인으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발이라든지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또 이런 전산 기기를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면서 실행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강의도 캐시카우와 스타로 관리해라.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하는 바는 알겠습니다만은 아직 그 전문성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관리를 하면서 저희 좀 강의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 강사의 마케팅이라는 책이
실제로는 13년차 경험 있는 분께서 쓴 올린 글이기 때문에 어떤 그 책의 내용에 어떤 구수점 이런 거를 따지기 전에 우선 제가 이걸 읽고서 뭔가는 좀 느끼고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좀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박영미 소장님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요즘 좀 머리가 복잡해서 책을 뭐 특별하게 딱 하나를 정해서 또 이번 주에 읽진 않았는데요. 가끔 제가 이렇게 머리가 복잡할 때 조금 단순하게 읽는 시집이 있습니다. 오늘 시집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은요, 달이 버린 신이라는 제목이고요. 이강복 시인께서 쓰신 시입니다. 목차를 살펴보면 1부, 2부, 3부, 4부로 나눠져 있고요. 던져주는 메시지가 은근히 강한 그런 시 내용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함께 하고 싶은 시가 있어서 이렇게 책갈피를 하고 해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되겠죠? 예. 제목은 고장난 선풍기이고요. 항상 시를 읽을 때는 그 작가가 함께 읽어드리거든요. 제가 시를 정식으로 낭독하듯이 한번 아침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장난 선풍기. 이광복. 그럴 줄 알았지. 평생을 바람 피우는 일에만 골도했으니 몸뚱이 여기저기 고장나 삐걱대고 조금만 힘을 써도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는 걸 진즉에 알아봤어야 했는데 가랑가랑 끓는 숨소리 들어보면 이젠 바람 같지 않은 바람도 버거운 거야. 긴 밤을 꼬박 세우기도 몇 날. 때론 본의 아니게 벌거벗은 생명들 한여름밤 북상사인 북상사로 이름 지어버리고 제 탓이 아니라고 툴툴 거려보지만 바람은 언제나 머물지 않고 흘러가고 지금은 화려했던 날들의 기억을 구석방에 홀로 누워 지우고 있는 거야. 이 시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에 우리 김정성 대표님도 시상송을 해주셨는데 오늘 또 박영미 소장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제 전데요. 원래 오늘은 저기 강사의 마케팅을 읽고 그 느낌을 서로 나누자고 했던 날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의무감에서 좀 그런 느낌도 티가 나서 그냥 아무런 멘트를 안 하고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장 소장님이 그것도 해주셨고 이제 일 대표님이 또 책주는 관련해서 또 좋은 말 주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강사의 마케팅을 읽어봤어요. 이 목차를 가지고 한번 같이 좀 나눴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1인 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강사들을. 그러면 1인 기업도 기업이 되는 책임이 없어요. 그러면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그 가이드북으로서 좋은 책이 아니었는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근데 이걸 읽고 진짜 이 강사 준비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강의하겠다고 한 나 자신이 좀 부끄러웠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맨 처음에 콘텐츠 개발할 때
챗봇이라든지 스와트 분석 같은 걸 해봤는지 이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이런 걸 했다. 또 이제 이 마지막에 가면 신상품 개발할 때 이 책을 써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책 쓰기를 지금 하고 계시고 하는 걸 좀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하고, 대면 비대면 강의는 그동안 이제 회의가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이제 비대면 강의,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대면 강의가 없어지니까 강사들이 폭망을 했다 하죠. 그런데 비대면 강의를 개발한 사람은 오히려 엄청난 수익을 얻은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시대에 대처하는 그런 능력도 이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더 현재 하나의 이 카테고리에 또는 콘텐츠에 매달리지 말고 이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걸 이제 강살 마케팅 이걸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처음에 제안했던 유 대표님이 클로징 멘트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넘었습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다들 책 준비해 주신 거 있잖아요. 그거 전부 정리해서 되게 좀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책들 이렇게 다 보시면 제가 저자를 다 찾아봤는데 오늘 소개된 책 모든 저자가 다 페이스북을 해요. 예,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 제 친구분들도 대부분이고 아닌 분들도 제가 주소를 찾아서 제 타임라인 글에다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근데 왜 제가 요 이야기 드리냐면 SNS하고 그 다음에 책을 쓴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강사의 마케팅이라는 이 책을 보시면 전체 맥락에서 상당 부분이 다 컨텐츠에 대한 거잖아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예, 근데 이 맥락이 딱 이렇게 이어지는 거,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서, 또, 이 안에 계신 분들,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캠프에서 하고 계시는 거, 그리고, 내 현장을, SNS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이렇게 쭉 가면서 컨텐츠를 쌓아가는 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또 컨텐츠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닌 것, 이런 것들을 느끼시는, 예, 그런 느낌으로 또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지만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죠. 감사합니다.